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과 20일선 골든크로스 나왔지만은 20일선 지지받고 다시 양봉이 나오죠. 거래량 실려주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23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최근에 신규 상장주로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은 7.8대 1이 낮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 청약주를 보게 되면은 뭐 200몇 대 1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7.8대 1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 상장 당시에 40만 원 정도 40만 원 부분에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박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래프톤 청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그런 주가 흐름이 그리고 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만 8천 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지만 이 상장 당시에는 최저가가 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면서 공모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보통 신규 상장주는 상장할 때 급등이 나왔다가 그 위에 주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슈 핑계거리를 보자면은 하반기에 신작 나오죠. 뉴스테이트는 하반기 신작이 나오고, 그리고 크래프톤 알고 계시죠? 저는 이게 배그라고 하는데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달도 6개인가요? 6개인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이 배그라는 게임도 거의 뭐 99.9% 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혹시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면은 아시안 게임 관련주 그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런 부분 차차하고요. 지금 배그라는 게임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뉴스테이트라는 게임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 뉴스테이트 게임이 한 2,400만 명 정도? 일단은 예약자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나온 핑계는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끄는 공식적인 핑계는 일단 요 뉴스테이트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7월 달부터 조금은 신규 상장주의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예를 들면은 일단은 그 같은 게임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신규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7월 달부터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7월 1일부터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 하반기 신규 상장주를 보게 되면 큐라클 이런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7월 말부터 또 반짝 상승이 나왔었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SD바이오센스는 반짝 상승이 있었고, 맥스트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좀 달렸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카카오게임즈, 맥스트, 큐라클 뭐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7월 달부터 신규 상장 하반기에 신규 상장이 된 종목들이 상승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월 달부터 시장을 한번 볼까요? 시장이 어쨌든 지금 3,300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어쨌든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하락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7월 21일 날 이 시장에 대해서 전망한 게 있는데 아직 올리지 못했어요. 올리지 못했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시장이 하락이 전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항상 대안을 찾죠. 대안을. 예를 들면은 지수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중소형주 개별 종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뭐 지수 대형주로 가는데 지수 대형주도 약세를 보이고 이 중소형주 또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우선주라든지, 그죠? 우선주 급등 현상 아시죠? 우선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스펙,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7, 8월 달에는 신규 상장주 이쪽으로 계속해서 그 돈의 흐름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돈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 크래프톤도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 또 마찬가지죠. 상장하고 난 뒤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카카오 게임즈를 보여드렸듯이 보통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보통 이런 흐름이거든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왔다가 그 다음에 죽어버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상장 당시에 상승 따상이 나왔다가 그대로 주가가 하락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증시에서 신규 상장주였던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쏠림 현상, 신규 상장주였던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각광을 받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강하게 시세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카카오 게임즈 정도 한 달 정도 이것도 움직였죠. 그래서 보시면 54,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100%, 한 더블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이 더블이라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 달 정도 시세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보름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큐라클이란지 카카오 게임즈였던 주가 상승 흐름을 봤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거래일수로 한 10일에서 한 20일이 최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저 10일 정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 정도 움직였죠? 그러면 10거래 정도는 이번 주 만약에 시장이 좀 더 흔들리게 된다라면은 10거래 정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최대 20거래일 정도 카카오 게임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20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7월 달부터 이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최근에는 큐라클 같은 종목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까지 하반기 신규 상장주로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게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반기 뉴스테이트 신작에 대한 기대감, NC소프트가 또 최근에 리니지 W라는 그런 신작이 나오게 되면서 대형 게임주로의 일시적인 쏠림 현상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 20일, 그리고 큐라클이 현재 10일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요 흐름으로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그 크래프톤 한번 달아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못 갈 거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변화가 생겨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올해 2월달부터 쭉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오는데 5일선을 타고 갔을 때 탄력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달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올해 5월달 부분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지만은 여기서 가파르게 탄력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21선 부분을 확인을 하죠. 하고 난 다음에 21선을 지지라인으로 N자형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났지만은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자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지만은 21선 지지받고 다시 양봉이 나오죠. 거래량 실려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요 7월달, 5월달 데자뷰와 같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5일선을 이제 타주게 된다라면은 단기 추세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일선 위에서 탄력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5월달에 전고점 돌파가 좀 이루어졌는데 우선은 이 전고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을 1차 목표 주가를 좀 보고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0원대의 전고점 돌파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히든 종목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융당국, 저축은행, 카드, 보험업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연봉 아래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중단 도미노, 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 중단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상대적인 어떤 수혜주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